예, 부동산 도시계획론 14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연한 지역지구제 중에 탄력적 대응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혼합지역지구제서부터 이제 TDR이라고 하는 개발권 거래제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강의안이고요. 마지막 강의안입니다. 자, 101쪽입니다. 혼합지역지구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자, 혼합지역지구제는 업무와 주거, 주거와 상업, 일반주택과 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이런 것들과 같이 일정한 기능의 혼합을 의무화하는 지역지구제를 의미합니다. 자, 전통적인 누적식 지역지구제, 그러니까 유클리드 지역지구제를 살펴보면요. 환경이 양호한 주택지를 최상위 용도적으로 두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그것보다 조금 덜 바람직한 그런 용도 허용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또 덜 바람직한 용도가 허용이 되고, 그러면서 상업적, 공업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최하위 용도 지역에 이르도록 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 그리고 최하위 용도 지역 간의 뭐 중간에 각종 용도 지역이 연속적으로 배치되면서 그게 좀 배타적인 그런 형태의 지역지구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exclusive zoning, 뭐 좋게 이제 표현하면 전용 지역지구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배타적 지역지구제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간에 서로 이제 침범을 하면 안 된다. 용도의 순환하는 게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혼합지역지구제는 이제 그런 정말 배타적 지역 지구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전용 지역 지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위의 용도 지역에도 상위의 용도가 침범을 하면 그래서 혼재를 하게 되면 이게 하위 용도 지역 자체에도 좀 부적절하다,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용도 지역에는 정말 그러한 토지 이용만으로 형성이 되는 용도 순화가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영어로 표현했듯이 익스클루지브 조닝 해서 배타적 지역 지구제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혼합지역 지구제는 영어로는 인클루지브 조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타적이지 않다. 뭐 그런 의미가 되죠. 서로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위 정말 어떤 용도 지역이 있다라면 그것보다 상위 또는 그것보다 하위에 있는 용도 도 이제 혼합이 되는 그런 용도적 지구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지역 지구제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용도 순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균질화가 되겠죠.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 사이에는 굉장히 이질성이 정말 커지겠지만은 하나의 용도 지역 내에는 굉장히 동질적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갖다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서로 다른 용도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도 가능해진 그런 용도 지역 지구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용도 지역을 갖다 지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용 지역 지구제의 특징하고 그리고 혼합 지역 지구제의 특징을 좀 한꺼번에 병용을 해가지고 지역 구분을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유연한 지역지구제가 유도지역지구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지역지구제는 특정한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발을 좀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지역지구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지구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히 이제 유클리드 지역지구제 같은 경우에는 규제 중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유도지역지구제는 규제 중심이 아니라 개발 중심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뭐 개발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민간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지역지구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가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다 보면 도심이 쇠퇴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뭐 광복동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 좀
도심에 쇠퇴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심의 쇠퇴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경제를 좀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겠죠. 그 지역 같으면. 그래서 뭐 업무 시설이나 주택 뭐 이런 것들을 좀 재활성화 시킨다든지 또는 주택 같은 경우에 고급화 시킨다든지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도심으로 회귀할 수 있는, 도심에서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다시 도심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뭐 이걸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지역지구제, 유클리드 지역지구제 같은 경우에는 개발 억제에 집중을 해왔었기 때문에 좀 개발을 유도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 그게 이제 유도지역지구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도지역지구제는 특정 개발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억제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거나 또는 특정한 개발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촉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존의 규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좀 완화하거나 또는 뭐 특혜 또는 특전을 부여해 가지고 특정 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방안이다. 그런 지역지구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전통적인 지역지구제는 규제가 있고 규제의 어떤 상한 같은 것이 있죠. 그러면 그 상한을 맞춰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개발을 하더라도 좀 빽빽하게 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건물을 갖다 하나 건축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지하로도 뭐 여러 층 뚫고 여러 층 만들고요. 지상으로도 규제가 허용해 규제 수준, 규제 상한선까지 이제 저기 막 건물을 지으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규제 상한에 맞춰가지고 건물도 이제 빽빽하게 이렇게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좀막 쾌적성이 확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약에 공개 공지, 뭐 1층을 갖다 필로티 구조로 해서 1층을 비워둔다라고 하면 그래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시야도 좀 어느 정도 트이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또는 이제 그곳을 뭐 보행자 공간으로 보행자 공간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용적률을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지역지구제를 유도지역지구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도지역지구제라고 하는 것도 이거 유클리드 지역지구제, 전통적인 지역지구제를 갖다가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겠죠. 일부에 대해서 뭐 여기서 얘기하는 도심 지역이라든지 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또는 이제 특전을 부여해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네 번째로 나오는 건 이제 성능 지역 규제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performance zon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능에 맞춰 가지고 용도 지역 지구를 갖다가 뭐 지정을 한다, 뭐 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성능 지역 규제는 뭐 주거, 상업, 공업 뭐 이런 용도에 따라 가지고 규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토지 이용 상황을 보고 그것에 기초해 가지고 나타난 여러 가지 결과를 기준으로 주변에 대한 영향에 따라 규제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뭐 소음을 얼마만큼 발생을 시키는가 또는 뭐 진동을 얼마만큼 발생을 시키는가 뭐 해가지고 매연, 화재, 폭발 위험, 그다음에 쓰레기, 유해물질, 현광, 열, 방사능 물질 뭐 이런 규제 항목에 대해서 미리 일정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만약에 그 조건을 갖다 만족시킨다라고 하면은 좀 뭐라 할까요? 다른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능 지역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또는 뭐 일본, 미국에서 이제 산업공원이라고 하는 게 출현하면서 이 성능 지역 규제가 이제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부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산업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는 공업입니다. 그러니까 용도로 보면은 공업 지역에 해당이 되지만 외관으로 보면 또 그리고 실제 이용하는 걸로 보면은 공원하고 거의 유사하고 그리고 건폐율도 매우 낮고 뭐 주택지 인근에 입지에도 실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그 공장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제철소라든지
또 우리나라에는 주로 이제 동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폐광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산업공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 잘 그 모르실 만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청도에 가보시면 뭐 와인 동굴, 그다음에 자수정 동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자수정 동굴은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요. 아이들과 같이. 예전에는 자수정을 캐던 그런 광산이었죠. 근데 자수정을 다 거의 다 캐고 이제 폐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폐광을 하고 나면은 주변에 이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그걸 잘 조절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 그 갱도가 있는데 갱도에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뭐 그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제 기억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일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정말 폐광이긴 하지만 그 용도로는 공업인 거죠. 폐광이어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주변 지역에 뭐 별 영향을 안 미치고 안 좋은 영향을 안 미치고요. 그러면서 이제 건폐율도 굉장히 낮겠죠. 그리고 주택지가 인근에 들어서도 입지해도 뭐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산업공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독일 같으면 뭐 화력발전소라든지 뭐 저기 막 그 제철소 같은 거, 뭐 영국도 이제 제철소 같은 것을 산업공원을 이제 개조해가지고 뭐 시민들에게 개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청도의 와인동굴이라든지 자수정동굴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서울의 당인리 발전소,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발전소긴 한데 이제 발전소로서의 그 신명이 다해가지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를 갖다가 여러 가지 문화 공간으로 꾸민다든지 해서 이제 공원과 같은 그런 문화 공간, 공원과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해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안 가봤지만 영덕에 풍력발전소라고 하는 것도 있대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봤던 데 중에는 이제 마포의 죄송합니다. 마포의 문화비축기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비축기지 제가 좀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전에 거기 석유비축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석유를 비축해 두는 거 뭐 대부분 이제 정유공장에 비축을 많이 하겠죠. 정유공장 또는 정유공장 인근에 비축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여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석유를 많이 비축해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하고 좀 머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에 그 저기 막 서울 마포에다가 지금 그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바로 맞은편인데요. 거기에 이제 석유 비축 기지가 있었대요. 말 그대로 오일 탱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기억에 한 6개인가 7개 정말 커다란 오일 탱크가 정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앞에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제는 서울에 석유 비축 기지가 없어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정말 뭐 위험이 되지도 않고 뭐 이상한 일이 발생하지도 않고 뭐 그럴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수명이 다하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마포 석유 비축 기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바꿨냐? 문화 비축 기지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오일 탱크였던 곳, 그러니까 석유를 채워넣었던 곳이죠.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이제 공원처럼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연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연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도서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카페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석유 비축 기지의 역사, 문화 비축 기지의 역사 뭐 이런 것도 이제 해놓고요. 그다음에 그 옆쪽에는 뭐 토요일마다 거기 또 이제 광장이 있어서 토요일마다 그 야시장, 도깨비 시장을 갖다 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저도 꽤 많이 가봤어요. 저기 막 아이 중에 하나가 거기서 하는 이제 그 10주짜리 그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이제 하는 게 있어가지고 꽤 많이 가봤는데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말 거기서 뭐 문화행사 같은 것들도 많이 열리고, 그러니까 볼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이제 많이 그 몰려가고요. 그리고 그 인근에 또 아파트 단지들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비록 용도적으로 보면 공업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공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런 데를 갖다 이제 산업공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역지구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이웃에 근린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만 가지고 규제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바로 이제 성능지역 규제의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긴 해도 이 성능지역 규제는 일부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역지구제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조례에서 공업지역 등에 한정해서 성능지역 규제가 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계획 단위 개발입니다. 그래서 계획 단위 개발은 영어로 이제 PUD, 영어 약자로 PU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lanned Unit Development라고 해가지고 약자 PUD라고 얘기를 하고요. PUD라고 그냥 쓰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PUD 그러면 우리말로는 계획 단위 개발 의미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위 개발 PUD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 개발에 있어서 단지 전체를 하나의 규제의 단위로 묶어두고 일반적인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 유연한 토지용 규제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 전통적인 지역지구제의 특징은 필지주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만을 가지고 이제 뭐 개발을 하든 아니면 또 개발 억제를 하든 뭐 이렇게 저기 막 규제 단위가 하나의 필지였는데요. 계획 단위 개발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서 여러 개의 필지 그걸 합쳐놓은 걸 갖다가 하나의 뭐 그 하나의 뭐 지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붙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제를 가하지 않고 그냥 PUD에 대한 어떤 그 별도의 규제를 좀 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 계획 단위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6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60년대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굵직한 전쟁들이 거의 다 끝나가던 시기죠. 제1차 세계대전이 이미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 6.25 전쟁도 53년에 끝이 나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물론 그 뒤에 뭐 68년에 다시 베트남 전쟁이 발생하긴 했지만은, 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세계적으로 좀 평화의 시대, 뭐 냉전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동안 전쟁 때문에 피폐해진, 굉장히 황폐해진 그런 도시를 갖다가 다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클리드 지역지구제만 가지고 보면, 전통적인 지역지구제 가지고 보면 필지주의다 보니까 개별 필지 가지고 개발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개발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소규모로 개발을 하면 당연히 이제 그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선호 또는 뭐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관이 단조로워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과도한 용도 순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그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필지 단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여러 가지 필지들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별도의 규제를 가하는 뭐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별도의 규제라고 하긴 하지만 규제가 일반적인 규제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그런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지는 그런 지역지구제는 아니고요. 이것도 그런 그 어떤 좀 지역지구제를 유연화시키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PUD에 의한 개발 절차는 처음에 사업자가 개발 계획안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또는 뭐 개발 영향 평가 조사 뭐 이런 것들 갖다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뭐 공청회도 통과되고 공청회에서도 좀 좋은 좀 결과를 얻고 개발 영향 평가 조사에 통과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그 구역 내에서 종래의 지역지구제는 이제 그 종래의 지역지구제에 따른 규제는 실효되고 그리고 이제 개발 계획이 도시 기본 계획으로 반영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창의적인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 정비 기반시설을 갖다가 정비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기반시설 정비하려고 그리고 확충하려고 하다 보면 재정적인 부담, 재원을 마련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데 정말 PUD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업자가 그런 기반시설까지도 정비를 어느 정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거 소개해 드리면 끝이 납니다.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의 소유권과 별개의 개발권을 만들어 가지고요.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고 개발권을 토지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토지로 이전해 가지고 행사하거나 또는 그 개발권을 시장에서 사고팔고할 수 있도록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발권 양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발권 양도제는 처음 시작이 이제 역사적 건물의 보존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역사적인 건물이 있으면 그걸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면서 그러면은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건물을 허물고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 걸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토지를 또는 그 건물을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제한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 그러면 니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개발권 이만큼 부여해 줄게. 그 개발권 가지고 다른 지역의 토지에 가서 개발을 해라. 라든지 그 개발권만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라. 그러면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역사적 건물을 보존하는 데 대한 역사적 건물을 보존할 때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당연히 미국에서 처음 출발을 했고요. 미국은 이제 시장 경제 체제의 주축국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좀 문제들을 갖다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도 거래를 하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저쪽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도 정말 전력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 독일도 그렇고 그러는데요. 근데 미국에서는 전력 거래가 굉장히 그 규모가 큽니다. 전력 거래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걸 본따 가지고 전력 거래소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생산자 전력을 정말 만들어내는 발전회사하고 그다음에 송배전하는 회사들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전에는 한국전력의 자회사들이었어요. 발전자 회사, 그다음에 송배전자 회사 해가지고 사실은 하나의 회사에서 거래를 하는, 이게 실제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소수력 발전 사업자 같은 경우에 발전해가지고 그 한전에다 이렇게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전력 거래소를 만들고 이제 전력 거래 시장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그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시장도 있습니다. 오염물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걸 본따긴 했는데요. 그래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증서를 갖다 만들고 그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그 증서에 나와 있는 그만큼을 갖다가 그만큼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서 본따 가지고 이제 도입을 한 게 2000년대 초반인가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거래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권 거래제, 그 개발권은 보통 이제 용적률이라든지 호수 밀도, 그러니까 주택 호수, 밀도, 그런 수치로다가 주로 표현이 되고요. 서로 다른 대지 간에 이 토지에서 다른 토지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대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 개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다가 타인에게 타인에게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발권을 매입한 그 매입자 입장에서는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도 개발권이 이만큼 있겠죠. 이만큼 있겠죠. 근데 거기다가
매입한 개발권까지 더 얹어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제 그래도 개발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개발권 몽땅 다 사들여가지고 굉장히 그 고밀도로 개발을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최대한도 규제는 여전히 가해집니다. 그래서 개발권을 매입해가지고 더 고밀도로 개발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만 개발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규제치의 최대 한도까지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개발권을 팔았어요, 양도를 했어요. 그럼 그 토지 내에서는, 그 토지 위에서는 더 이상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한 가지 방법이죠. 타인으로부터 개발권을 매입해가지고 개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개발권을 매각하고 매입하고 하는 것은 시장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매개로 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대지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그리고 그 소유권 외에 소유권으로부터 그 파생되는 그런 권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등기부에 등기를 해 놓죠. 그런 것처럼 개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뭐 개발권이 그 다른 데로 또 이전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갖다가 등기부에 이제 기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DR에서는 개발권 거래제, 줄여서 이제 TDR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설명 안 했네요. 개발권 양도제가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약자를 갖다 이제 TDR, 앞자 따가지고 TD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TDR에서는 개발권을 양도하는 쪽도 있고, 지금 매각하는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권을 매입하는 쪽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권을 양도하는 것에 주목하게 되면 개발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이 되는 거고요. 개발권을 매입하는 그런 쪽에 좀 주목을 하면 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권을 갖다가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이냐, 뭐 이만큼 애초에 이만큼 부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이 이만큼을 갖다가 부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개발을 할 때 그 규제 상한 이런 건 정해놔야 되겠죠. 아무리 뭐 개발권을 많이 매입을 한다라고 해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만 개발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규제치의 상한을 갖다 정해 놓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개발권을 얼마만큼 할 때 이만큼만 줄 것이냐, 이만큼을 줄 것이냐, 또는 그 규제 상한을 이만큼으로 할 것이냐, 이만큼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도시개발의 시기, 그리고 도시개발의 방향을 어느 정도는 이제 규제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DR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장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용적률 거래제라고 하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입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용적률을 정말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서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두 구역에서 재건축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쪽에는 좀 산도 있고 경관이 좀 수려해요. 그러면 이쪽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조금 덜 개발했으면 좋겠고, 뭐 이쪽은 뭐 개발을 많이 해도 좋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쪽 그 구역에다가 그 용적률을 조금만 낮춰라. 그러면은 그 낮춘 걸 이쪽에다가 이제 넘기라고 이제 좀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만약에 그래 뭐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싶으면은 이쪽에 이제 용적률 일부를 갖다가 넘기겠죠. 넘기는데 이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용적률 더 받아가지고 더 고밀도로 개발한다. 그럼 거기서 나는 이익 중에 일부를 이쪽 구역에 이제 그 조합원들에게 뭐 보상으로 돌려준다든지 뭐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적률 거래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TDR 개발권 양도제, 또 우리나라 같은 용적률 거래제라고 하는 것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도시개발의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4주차 강의까지 다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3학년이시고요. 4학년 1학기 저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4학년 1학기 부동산 자산 관리라는 과목을 이제 아마 강의를 할 것 같은데요. 또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못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한 2, 3개월 또 방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참 중요한 시기인데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기가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갈고 닦은 거 조금 있다가 이제 사회 진출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아직까지도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시긴 했겠지만 근데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일자리가 어떤 직업이 어떤 직장이 나에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재미있으면 뭐또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면 만족감을 얻으면 만족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좀 그 뭐라 할까요? 뭐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그 인정받고 그런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내 적성하고 안 맞으면 굉장히 고역일 듯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또 많이 준비해 보시고 뭐 지금도 준비 충분히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서 좀 좋은 그 어떤 결과 내년에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학기도 이제 마무리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말시험 준비하셔가지고 원하는 만큼의 어떤 결과를 얻으시길 또 기원합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제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다음번에 만나면 그냥 간단하게 목례라도 하고 우리 지나갑시다. 고맙습니다.